(2020) 하나원큐 K리그 12라운드 부산과 광주의 경기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11라운드를 기점으로 리그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프리뷰를 가질 매치는 공교롭게도 승격팀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FA컵 16강전에서 수원FC를 꺾고 8강에 오른 부산은 승격팀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인 김문환 선수와 이정엽 선수를 비롯해 올림픽 대표팀 이동준 선수와 김진규 선수도 최근 좋은 폼으로 부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팀 광주는 4연패에 빠졌는데요. FA컵에서도 강원에 또다시 사실점을 허용하면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펠리페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추가 득점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광주도 올림픽 대표팀 엄원상 선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팀은 지난 6라운드에 맞붙어서 광주가 3대1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12라운드까지 펼쳐진 K리그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시즌 후 펼쳐지는 파이널 라운드 스플릿 A의 마지막 자리인 6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강원과 부산 두 팀 모두 지난 라운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은 앞서 있는 모양인데요. 반면 광주는 지난주 강원의 패배에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데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지난주 서울을 상대로 이번 시즌 홈에서 첫 승을 거뒀는데요. 최근 리그 5경기도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3연승 후 4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이번 시즌 원정 성적도 마찬가지로 1승 4패입니다. 경기당 실점률도 1.63으로 이번 시즌 총 18골을 허용했는데요. 리그에서 서울과 강원 다음으로 좋지 못한 기록입니다. 광주는 연패 탈출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양 팀의 최근 경기부터 분석까지 양군과 성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그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부산은 서울을 홈으로 불렀는데요.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부산은 후반전 선제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동준 선수가 상대 수비보다 뒤에서 스타트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피드로 호물로 선수의 스루 패스를 먼저 이어받았죠. 이어서 로우 크로스로 연결했고 권혁규 선수가 탭인 득점으로 프로 데뷔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3분 만에 추가골도 성공했는데요. 박준강 선수가 왼쪽에서 상대 수비 2명 사이로 돌파를 시도했고 김승준 선수가 힐 패스 리턴을 내줬습니다. 이어서 박준강 선수의 컷백 루트를 먼저 예측한 이동준 선수가 재빠르게 침투해 탭인 득점으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6개의 슈팅을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고 서울은 12개의 슈팅 중에서 단 3개밖에 유효 슈팅으로 만들지 못했는데요. 부산이 결정력을 앞세워서 효과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 강원 원정을 떠나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읽어주세요. 그럼 시즌 첫 홈경기 승리와 함께 연승을 기록한 부산 아이파크의 자세한 내용을 성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FA컵 포함 4연승, 전체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부산입니다. 요즘 부산에서 가장 핫한 선수는 당연히 리그 전경기 선발 출전 중인 이동준 선수인데요. 지난 서울전에서 추가골을 직접 득점하면서 2골 모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주 전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부산이 득점한 모든 골에 관여하면서 무려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준 선수는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측면을 허무는 게 주특기인데요. 상대 옵사이드 라인에 허점이 생기는 타이밍을 잘 노리는 예리함과 동료들의 패스를 상대 수비보다 빠르게 예측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고 있는 이정엽 선수도 시즌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본인을 직접 부산 아이파크의 레전드라고 칭하고 있는 호물로 선수도 4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2에서 보여줬던 명품 왼발킥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호물로 선수를 중심으로 조덕재 감독은 4-1-4-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공상황 빌드업에서는 4-3-3의 형태로 호물로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를 맡기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조금 더 전진시키는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가 최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는 팀이면 전방 압박을 거침없이 시도하는데요.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는 선발 포메이션상 수비형 미드필더인 권혁규 선수가 최전방에서 이정엽 선수와 라인을 이루어서 상대 센터백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비 상황에서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플레이메이커를 후방에 배치하면 상대 공격을 끊고 빠르게 역습을 나가야 할 때 플레이메이커를 찾기 위한 연결 작업을 한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반면 기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팀이라면 역습을 전개할 때 플레이메이커가 공을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플레이메이커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더욱더 정확하고 날카로운 전진 패스가 플레이메이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선수들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킥 능력이 모두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공격 숫자 또한 우위를 점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비는 조금 더 탄탄하지만 역습에서는 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덕재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도 부산은 준수한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조금은 아쉽다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센터백 듀오 간의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센터백의 역할이라면 보통 스토퍼와 스위퍼로 나뉘는데, 스토퍼는 전진 수비를 위주로 상대 공격수가 공을 받기 위해 내려간다면 같이 따라가서 쉽게 공을 받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압박하는 역할이고요. 스위퍼는 보통 수비 라인의 리더로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위치와 간격을 조정합니다. 특히 윙백들의 오버래핑이나 스토퍼의 전진 수비로 수비 라인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이러한 역할이 특히 중요해지는데요. 도스톰팩 선수나 김동우 선수가 상대 공격수와 헤딩 경합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전진 수비로 수비 라인을 이탈했을 때 누군가는 신경 써줘야 한다는 말인데요. 부산은 이번 시즌 이 공간이 노출되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허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센터백인 강민수 선수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데요. 이번 시즌 부산에 합류해서 전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는 강민수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이끄는 모습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동준 선수와 호물로 선수가 중심으로 되고 있는 부산의 전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원정팀 광주의 최근 경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연패에 빠진 광주는 지난주 강원 원정을 떠났는데요. 이른 시간 조재원 선수에게 선제골을 실점했습니다. 광주는 41분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박정수 선수가 강원의 빌드업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고 김정환 선수가 루스볼을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김정환 선수는 박스 근처까지 돌파하고 펠리페 선수에게 살짝 내줬는데요. 펠리페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나오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전반전 동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강원에게 다시 리드를 내줘서 2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에 두 골을 추가 실점하면서 4대1 패배로 3연승 후 4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광주의 최근 경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눌러서 읽어주세요. 그럼 광주도 성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3연승으로 K리그1에 적응하나 싶었던 광주가 지금은 리그 4연패에 빠졌는데요. 강원을 상대로 리그와 FA컵 백투백 2연전도 모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펠리페 선수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말 리그는 출전이 가능하다고 전해졌는데요. 저희가 2주 전에 광주와 대구의 프리뷰를 다루면서 펠리페 선수 외에도 득점 지원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광주가 펼친 두 경기에서는 리그 득점자가 펠리페 선수밖에 없었죠. 펠리페 선수는 최근 두 경기 3골을 득점하면서 리그 득점 랭킹 4위로 올라섰습니다.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 나서고 있는 이으뜸 선수도 3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 중 2개는 코너킥에서 펠리페 선수가 헤더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특히 2개의 코너킥 모두 가까운 쪽 포스트로 연결됐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이으뜸 선수의 감각적인 니어 포스트 킥에 이어 펠리페 선수의 헤더 마무리는 광주의 확실한 세트피스 무기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 전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는 주장 여름 선수도 파이팅 있는 모습으로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면서 공수 모두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주 3명의 선수들이 그전 경기 퇴장이나 사후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3명의 선수나 빠진 상황에서 박진석 감독은 이한도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이한도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에 위치시켜 때에 따라 3백과 5백을 오갔는데요. 안타깝게도 강원에 4골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른 시간 선제골 장면에서도 사실 강원의 코너킥 키커였던 조재환 선수가 코너킥에서 이어지는 반대편 크로스를 이어받으면서 득점을 올렸는데요. 상대가 코너킥에서 숏플레이를 하지 않더라도 전담 키커에 맨마크가 없어서 실점으로 이어진 점은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2개의 실점 장면도 사실 광주의 실책으로 먼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광주가 최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때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의 간격이 생각보다 꽤 넓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진석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술적으로 기용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수비 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번 주를 시작으로 4호 징계로 2경기 동안 빠져있던 윌리안 선수가 먼저 돌아온다는 점인데요. 비록 윌리안 선수가 이번 시즌 1개의 득점밖에 올리고 있지 않지만 오른발을 사용하는 왼쪽 윙어로 인사이드 포워드 또는 인버티드 윙어라고 불리는 반대발 윙어로 아주 위협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윌리안 선수가 징계로 빠진 동안에는 상대팀들이 광주의 오른쪽, 엄원상 선수 쪽을 비교적 더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윌리안 선수가 돌아오면 상대 입장에서도 양쪽 측면을 쉽게 다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4연패에 빠졌지만 여전히 필리페 선수가 건재하고요. 윌리안 선수의 복귀와 함께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는 광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 전적을 보시겠습니다. 양 팀이 맞붙었던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광주가 5승 9무 4패로 1승을 앞서 있습니다. 두 팀은 2018년도 시즌부터 K리그2에서 다시 만났는데 부산이 1승, 광주가 2승, 그리고 6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치열한 상대 전적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총 4번 맞붙어서 무려 3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시즌 6라운드에서 5년 만에 1부 리그 맞대결을 펼친 두 팀의 대결에서는 광주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사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부산 조덕재 감독과 광주 박진석 감독 두 분 다 리그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FA컵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부산은 8강에 진출한 반면 광주는 강원의 리그와 FA컵 2경기 연속 4실점을 하면서 리그 4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부산은 부주장 박종우 선수가 FA컵에서 결승골을 득점했는데요. 호물로, 이규성, 권혁규, 그리고 김진규 선수까지 아주 탄탄한 중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시장 김승준 선수의 영입으로 왼쪽 윙어 자리에 새로운 옵션까지 장착하면서 더 화끈하고 강력한 닭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는 펠리페 선수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전해졌지만 몇 번 강조했듯이 추가 득점 자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베테랑 김효기 선수와 한희훈 선수가 FA컵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어쩌면 큰 변화보다는 3연승을 거뒀을 때 라인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3연승 기간 동안 부산을 잡아냈던 좋은 기억으로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두 팀 모두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타이밍을 잡으면서 적극적인 게임 플랜으로 상대 골문을 노리는 팀들인데요. 부산의 탄탄한 중원과 변칙적인 전술에 완벽히 적응한 선수들의 움직임까지 부산의 상승세가 조금 더 유지될 거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부산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타구장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프리뷰와 분석을 마친 부산과 광주의 경기로 12라운드가 시작되고요. 이어서 토요일 7시에는 3위 상주와 5위 대구가, 8시에는 5위 포항이 10위 서울을 만나러 원정을 떠납니다. 일요일에는 3경기가 모두 7시에 시작합니다. 최하위 인천이 2위로 한 계단 떨어진 전북을 홈으로 맞이하고요. 석연차는 판정으로 승점을 놓친 8위 수원이 11위 성남을 홈으로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선두로 올라선 울산과 4연패를 탈출하고 6위를 유지한 강원의 경기도 울산에서 펼쳐지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